은퇴 전에 이 세 가지를 알았더라면.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평생 일했는데 이젠 나 혼자 살래. 부부 싸움 끝에 결국 집을 나간 이 사장님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62세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그는 얼마 전 회사를 자식에게 넘기고 은퇴했다. 아내와는 은퇴 후 오붓하게 여행도 다니고 커피 한잔하며 여유로운 삶을 그렸지만 현실은 달랐다. 은퇴 첫 달부터 사소한 다툼이 쌓이고 결국 3개월 만에 별거 상태가 됐다. 은퇴가 문제가 아니라 은퇴 준비를 내가 잘못한 거였어. 이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은퇴를 일을 그만두는 시점으로만 생각하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으로는 잘 보지 않는다. 그래서 막상 그 시점이 닥쳤을 때 갈피를 못 잡고 관계, 건강, 돈 모든 면에서 흔들리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 사장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공유하려고 한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은퇴 후의 진짜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 1.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온기로 유지된다. 이 사장님이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건 부부관계의 균열이었다. 평생 밖에서 일만 하다 보니 집에 들어오면 아내랑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게 쌓인 거더라고요. 나는 이제 같이 있고 싶은데 아내는 이미 정서적으로 나와 멀어진 상태였던 거죠.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는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그동안 무심코 넘겨왔던 작은 차이들이 표면 위로 떠오른다. 은퇴 전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챙겼다는 핑계가 통했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몰랐냐는 책임으로 돌아온다. 실천 포인트. 은퇴 전의 관계를 복원하려면 대화를 연습해야 한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며 하루 10분만 진심을 나누는 시간, 작은 칭찬 한마디, 오래된 사진을 함께 보는 일들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사례 1. 65세 박모 씨는 은퇴 1년 전부터 아내와 감정 노트를 주고받았다. 서로 하루에 좋았던 점 1가지, 서운했던 점 1가지를 기록하며 마음을 나눈 것. 은퇴 후에는 둘이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박 씨는 말한다. 마음이 통하면 하루가 참 따뜻해져요. 2. 건강은 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자산이다. 이 사장님은 자타공인 일 중독자였다.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에도 고객 미팅을 잡았다. 술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운동은 늘 다음 달로 미뤘다. 그렇게 30년을 달리다 보니 은퇴 후 찾아온 건 자유가 아니라 만성질환과 고립감이었다. 일할 땐 몰랐는데 내가 너무 방치했던 거예요. 체력도 식습관도.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되니까 은퇴가 더 우울하더라고요. 실천 포인트.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라 체력이다. 은퇴 전부터 꾸준히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식이 조절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다. 더불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평소 병원 하나쯤은 확보해 두는 것도 좋다. 사례 2. 은퇴 3년 전부터 새벽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한 이모 씨 61세는 은퇴 후 동네 걷기 모임을 조직했다. 아침마다 10명 남짓한 이웃들과 함께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넓혔다. 운동이 삶의 중심이 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더라고요. 3. 돈은 숫자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도구다. 이 사장님은 은퇴 직전까지 회사 자금과 개인 자산을 구분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회사가 내 자산인 줄 알았죠.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사를 자식에게 넘기면서 경영권에서 빠졌고 생활비와 보험료, 세금 등 고정 지출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은퇴 후 자산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퇴가 곧 경제적 고립이 될 수 있다. 실천 포인트. 은퇴 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산 분리와 지출 시뮬레이션이다. 퇴직 후 매달 들어올 수입과 고정 지출을 정리하고 20년 이상 쓸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기 생활자금, 중기 안정자산, 장기 투자자산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례 3. 정년을 1년 앞두고 재무 설계를 받은 김모 씨는 생활비, 건강자금,
여행 자금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매달 지출 내역을 엑셀로 정리했다. 은퇴 후에도 숫자에 기반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마음의 안정이 되더라고요. 마무리하며 늦기 전에 삶의 중심을 다시 짜야 합니다. 이 사장님은 지금 혼자 작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다. 관계도 건강도 돈도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일 중심의 삶일 때 얘기였다. 정작 중요한 건 함께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의미 있게 사는 법이었어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준비의 기회다.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내일도 한 달 뒤도 몇 년 뒤도 다 노후의 일부다. 지금 당신의 하루가 노후를 만든다. 은퇴 후 왜 우리는 나를 잃어버릴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은퇴 후 몇 개월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이런 혼란을 겪는다. 매일 출근하던 일정이 사라지고 업무에서 오는 성취감이 끊기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어든다. 갑자기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다. 자아, 정체성 셀프 마이너스 아이덴티티의 위기다. 과학적 근거. 신경과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의 뇌는 의미를 원한다. 특히 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는 목표를 설정하고 판단하고 삶의 방향성을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일이라는 목표가 사라지면 전두엽이 활력을 잃고 방향을 잃는다. 이게 장기화되면 우울증, 무기력, 심지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심리학적으로도 역할 상실롤 로스는 정체성 붕괴의 주요 요인이다. 사회학자 레비슨 레빈선의 생애 구조 이론에 따르면 중년기 이후 인간은 이전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도기를 거친다. 이때 자기만의 의미 있는 역할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1. 작은 기여감으로 시작하라.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의미 있는 삶은 거창할 필요 없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거나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지도, 작은 텃밭 나눔 같은 소소한 일들이 기여감 센스 오브 컨트리뷰션을 회복시킨다. 그 사례. 58세에 퇴직한 한 여성은 마을 아동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 그림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간 건데요.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녀는 지금 지역복지센터의 자원활동가가 됐다. 뇌과학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할 때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우울을 예방하고 행복감을 증가시킨다. 2. 새로운 취미는 뇌의 신경가소성을 자극한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은퇴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악기, 요리, 그림, 글쓰기, 언어 등 무엇이든 좋다. 중요한 건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것, 즉 신경가소성의 NeuroPLASTICITY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 사례. 은퇴 후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63세 남성은 지금도 매일 1시간씩 일본어를 공부한다. 머리가 굳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새로운 걸 외우다 보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신경가소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면 치매 발병률이 최대 30% 낮아진다. 3. 작은 루틴이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든다. 은퇴 후 무기력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일정의 붕괴다.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 잠도 불규칙, 식사도 불규칙, 마음도 자꾸 뒤숭숭해진다. 이럴 땐 일과표를 다시 짜야 한다. 하루의 구조화는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사례. 은퇴 후 일상이 무너졌던 한 주부는 매일 7식 이상 30분 운동 9식 커피 한 잔 11시 책 읽기, 오후에는 취미활동이나 마트 장보기 같은 식으로 자신만의 일정 있는 자유를 만들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심리학 이론에서 예측 가능한 일정이 행복감을 유지시킨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다. 결론 나를 다시 만들어야 은퇴가 진짜 자유가 된다.
이 사장님은 최근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고 했던 내가 커피 내릴 땐 괜히 설레더라고요. 우리의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의미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삶의 방향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 다시 방향을 잡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건 작고 사소한 나만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